JBC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시청해주는 분들에게요,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7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3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는요, 김형호 공천위원장, 통합당 공천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천 논란, 또 홍준표도 김명호 위원장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또 황교안이 마저 나서가지고 공천이 잘못된 이 얘기인데, 황교안이 공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사탄파 중에 한 명인 이 근선동이 이제 강릉에서 컷오프 시켰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사탄파들 다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핵심이 김미균이라는 여성인가, 김미균 CG온 대표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이제 강남병에 공천을 받았는데, 이 여자가 문재인빠라는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했는데요. 이 여자 지금 오늘 우리 미국에서 유진유 회장도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강남병이라는 데에 이런 맹랑한 애를 공천을 시키느냐. 한국 최초 IT 기반 소설 창업 인재라고 하더니 그 애가 이 소셜 미디어에 문재인이가 보낸 명절 선물에 감사하다 그러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련해 가지고 이 자기는 이 통합당과 맞지 않다고 그런 떠들어낸데요. 이 여자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김이라는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개새끼를 낳는 거는 개입니다. 애완견 키우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요, 호랑이한테는 호랑이 새끼가 태어나고요, 개한테는 개새끼가 태어납니다. 사탄 위장 기회주의자들에는요, 그 사탄 위장 기회주의자들이 잉태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공천, 이거는요, 저는 전혀 놀라거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막 화들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는데, 아마도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그들 마음대로 이제 주무를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 미래통합당이 이 김종인이를 당 상임 선거대책본부장에 지금 임명하려고 황교안이가 완전히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 김종인이가 뭐라고 시부렸습니까? 태영호 전 영국 공사에게 이 강남에 이제 공천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일가를 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탈북민을 비하하고 또 아주 무시했던 발언이고요. 그리고 이자는 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공천을 했던 자입니다. 심사위원장을 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다시 대한민국, 아무리 이 통합당이 위장 보수주의들만 덕실덕실 거린다지만, 위장 보수주의의 대부를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길들을 간다는, 이거는요, 국민들을 농락하고 국민들을 그냥 알기를 진짜 개떡같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주식시장 암울합니다. 너무 암울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하나의 어떤 지금 흐름이지만, 그래도 좀 1700선까지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붕괴, 마침내 이 경제적으로도 재앙이 닥치고 오는 것 같습니다.
JBC가 방송가 JBC단은 여러분들의 이 성원가 후원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방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이 통합당만 빼고 선택하자라는 제아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 칼럼 보신 분들 있어요? 지금 뭐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저기 몇 분들 많이 보셨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설 같은 얘기더라고요. 예. 저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 잘 안 적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까? 아유, 빨리 좀 보세요. 쇠 빠지게 아침부터 이렇게 올려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이 글 올리는 것도요. 여러분들 성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저는 제가 어떤 그 칼럼을 쓰면 보통 자기 주장이 들어가는 건데 제 주장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 서가지고 항상 이 글을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적더라도 뭔가 이 왁구가 이게 안 맞으면요. 글을 썼다가 손을 놓아버립니다. 근데 요새 적고 있는 글들은 기성정결 왁구가 딱딱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왁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JBC가 인터넷 신문에 올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보십시오. 오늘 그 황교안이가 그토록 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인사, 이 선대위원장 이제 김종인이 아직 수락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이제 이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국가적 망신이 이르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뭡니까? 김무성이 국민겸 발언. 방금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이 김형호와 이 강남병에 이런 그 약삭 빠른 여성을 공천을 하고 문재인 지지 세력을 공천을 해주고 그리고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태극파들에게도 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라는 그것을 묵살시키고 오히려 태극파들을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친박 또 이 박근혜 당 이런 하나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자유공화당의 통합주의권의 제의에 대해서도 묵묵무답하는 이런 통합당입니다. 중국발 역병이 다 도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 국민이 이에 대한 어떤 불안,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통합당 속에 있었어도 황교안이는 지금 어디에 있으면 많은지 모릅니다. 황교안이는 그 소독 약통 메고 지금 종로 일대를 뿌리고 다닙니다. 주식회사 코로나 예방 회사를 설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호가 공천했던 것은 그뿐만 아닙니다. 이현주라는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때 촛불 홍보단 일원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 달라고 눈물을 길게 흘린 이현주, 대가리 삭바람하고 문재인 정권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 속에 있어서 전진당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받아들이고 그 애들이 만들었던 정당과 합당을 하고 그리고 이현주를 부산 남구에 공천하고 남구에 공천받은 이현주는 부산 경제를 확실히 일으켜 세우겠다고 뻥치고 있습니다. 그에 하나 강남병에 공천받았다가 처리됐던 그 여성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이 퀴즈와 김무성이 지지자들이 지금 부산에서도 대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무성, 유승민이 퀴즈들이 지금 당에 속속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보수파 정당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유승민이 주장했던 개혁 보수, 중도 보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개혁 중도 보수는요, 족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름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지금 족보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중도 보수가 뭔지 제가 대충 백과사전을 찾아봐더라고요. 중도 보수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좌도 우도 아닌 가운데에 있다. 그렇게 이제 대충 해석되는데요. 굳이 중도 보수라는 것은 자클리입니다. 자클리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1일이면 만 3년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당 내부에서 어느 누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황교안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통합당을 우리가 찍어줘야 됩니까? 지금 경제가 몰락했습니다. 코스닥 지금 1700선이 붕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까딱까딱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도 지금 까딱까딱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들 고통은 더하고 있고 또 그 속에 있어서 지금 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되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야당은 그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고 또 이 재앙 속에 있어서는 제일 급선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다 물에 빠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뿐입니다. 이런 요식적 행위, 기만적 행위 지금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들의 업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업무가 탄로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같았으면 이런 업무, 이들의 기만적 행위가요. 정치권은 다 그렇지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공화당이 있기 때문에요. 자유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갑니다. 탄핵의 강을 넘고 가자라고 했을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 했을 때 자유공화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면 다 빠지 뒤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강을 못 건너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과 황교안이가 지금 개헌의 참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연방 세력과 지금 손을 잡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통합당의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는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유우파 정통성을 이어가야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발 역병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당은 말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보수파의 성지입니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자유공화당 알러브 대구 경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도 성금을 냈습니다. 성금을 대구 적집사사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산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공화당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파고들어간다는 게 통합당의 어떤 반사 이익을 얻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합당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그 무능함에 대한 반사 이익을 자유공화당이 받아간다든지 혹은 지금 현재 이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공화당이 거기에 대한 대신직기를 하고 있다. 통합공천만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공화당이 영입하는 인재들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아주 그 사고와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여자들을 뽑아가지고요. 대한민국을 농락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못 배웁니다. 저는 정치인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꼬맹이들은요. 이준석이 같은 애들. 지금 노원에 출마하는 이준석이 같은 애들. 아주 애어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 배워도 아주 잘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못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통합당에는 정치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가 없습니다. 인과, 덕을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합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제 눈엔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독식이고요. 전부 다 기만이고 전부 다 속임수에 능한 자들만 모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 밥에 그 밥입니다. 통합당이 야당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통합당은 야당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통합당은 야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만 야당입니다. 수박에 줄을 끊는다고, 호박에 줄을 끊는다고 수박이 될 수 있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는 게 뭡니까?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는 건요. 결국은 야당다웠다는 것은 현 정권에 대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싸우고 잘못된 것들은 투쟁하고 쟁취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성과, 역사 모든 것을 다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습니다. 안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야자는 무엇입니까? 덜야자입니다. 한문으로 덜야자입니다. 그러면 그 덜야자는 밖이 아닌 안입니다. 안이 아닌 밖입니다. 그런데 저 통합당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패스트트랙 통과는 예견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통과 저지를 위해서 황교안 등 자유한국당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에 레드카페를 펼쳐놓고 레드카페 속에서 문재인 스톱을 외쳤습니다. 문재인 스톱을요. 당시 많은 국민들 자유공화당은 문재인 스톱이 아닌 좌파, 독재 정권, 주사파, 종북 세력 정권들 끌어내야 된다고 했지만 저들은 스톱했습니다. 저들이 버스입니까? 저들이 버스예요. 스톱하게. 스톱하면 세우는 겁니다. 저기들이 설 것 같습니까? 이런 하나의 이 레드카페에 올라가 가지고 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 속에서 이 지지자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이는요, 그 후에 단식과 삭발 쇼를 했습니다. 김대중은 단식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김대중의 단식에 의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김영삼은 23일 동안 단식을 해가지고 뭘 얻었습니까? 바로 민주주의라는 큰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는 뭘 했습니까? 8일 단식하고 실내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삐용삐용 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나 단식할래 하다가 그 다음부터 접어버렸습니다. 황교안이는 뭘 얻었습니까? 황교안이 딸이 삭발해서 뭘 얻었습니까? 삭발과 단식은 쇼입니다. 쇼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 국민들에게 기만적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에게 묻고 싶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황교안이 얻은 것은요, 문재인 정권의 제2총리로서 더욱더 자기 기반만 따진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있는 야당, 이런 자들이 하는 공천, 이런 자들이 선택한 후보, 이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이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탄핵 세력들에게 공천을 주고 위장과 기회주의자들이 다시 설 수 있게끔 해준, 그리고 오늘날 김형호가 이에 대해서 사퇴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보수 족보도 없는 철새 정치인이자 탄핵에 앞장섰던 이런 자들,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우파를 대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었어도 이 통합당과 그 지지자들은요, 자기 총선에서 자유공화당을 찍으면 문재인 정권이 덜 이롭게 한다. 그리고 이 자유공화당 찍으면 문재인이가 된다. 문재인 독재가 더 된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화당에게 지금 이 통합당 지지자들은요, 보수파 일부들은 자유공화당에 분열하지 마라, 무조건 합치라 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 시가 방송에도요, 늘 당하는 공격입니다. 보수파 분열 방송. 맞습니다. 보수파 분열 방송. 저는 저런 그 통합당과는요, 0.1mm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뭉치라는 하나의 합치라는 메시지를 내지만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 합치라는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저는 통합당에게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소중한 한 표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제비시카 방송, 제비시타 방송은요. 분열 방송 맞습니다. 왜? 통합을 하지 않으려는 방송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독구다이 방송입니다. 왜? 저들의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치 내막과 흐름에 관심이 없고 오직 통합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저를 공격해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면요. 왜 당신은 예전에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왜 당신은 좌파 독재 정권, 왜 당신은 지금 문재앙 속에서, 왜 당신은 지금 재앙 속뿐만 아니라 이 저주를 받으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지겹지 않는 그 얘기가 뭡니까? 2016년도 12월 9일 날 새누리당 소속 62명들 사탄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그로부터 대한민국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 그 저주가 지금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촛불 집회 강풍에 대해서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이를 막고 또 이에 대해서 촛불에 타 죽는 한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실과 정의와 또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교안이는 그렇게 제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교안이는 거기서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르겠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했던 책상도 또 의자도 반입시켜주지 않는 그런 원성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에 한가득 희망을 걸었습니다. 제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싸워달라. 제발 나라에 재앙이 닥치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를 도와달라 했지만 그대로 외면을 했습니다.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 그들이 6월 25일 날 박원순 저 독재 이 깡패들에 의해 가지고 그 100여 명의 동지들이 끌려가고 맞고 기절을 하고 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외면했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고 또 광화문에서 그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국민들의 바람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한교안이는 광화문 200m 앞에 100m 앞에 왔지만 그 동지들의 투쟁을 외면해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괄시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모멸감, 그 눈물, 그것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배신감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들이 지금 현재 이런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는 말들, 그래도 뭉쳐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통합당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통합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통합이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예면하는 자유파 국민들의 뜻을 예면하는 그리고 그들의 사탄파와 이장기회주의자들끼리 뭉쳐있는 통합, 그것은 통합이 아니고 그것은요 또다리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하나의 그 발악입니다. 발악적 통합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들 국민을 이해한다. 뭐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배지를 달면 확 달라집니다. 늘 그렇게 그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이 아닐 것이다. 이번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주디 조심하세요. 지나가다가 꿈에서 주디 찢어지는 꿈 꿉니다. 자, 저는 이런 야당을 거부합니다. 통합당은 우파인 척하면서도 결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일란성이다. 제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이야기할 때 노멘클라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소련 공산당 관료들입니다. 스탈린 집권 이후 어떤 혁명가들이 결국은 공산 어떤 그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지배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정작 백성들의 국민에게는 해방과 혁명과 평등을 외쳤지만 정작 자기들은요 명품을 차고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이번 공산주의자요 몸은 봉건 귀족주의자 완전한 공산주의의 내로남불이 바로 노멘클라투라들입니다. 자, 우리가 80년대 386 운동권 세력들 이들이 성공했던 것은 바로 혁명적 투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짱돌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집권 세력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노멘클라투라 바로 386 세대들입니다. 각종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386 운동권 세대인데 왜 저는 노멘클라투라에 소속이 안 돼 있을까요? 왜 저는 앉아가지고 까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열적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당도요, 이런 그 집권 시절에 노멘클라투라 못지않는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의 호의호식만 해왔고 국민들의 이 아픔과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오직 자기들 권력 정치, 권력 유지, 권력 정치, 권력 유지, 야욕 사욕 이걸 부렸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대책점 이루겠습니까? 이런 좌파 쓰레기들과 우파 쓰레기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바로 권력 정치, 권력 야욕,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정치와 정치를 통해서 사욕을 채우는 이들 일란성이라는 것은 성립되는 것들입니다. 김무성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했습니다. 김무성의 결국 개헌 발의한 이유가 뭡니까? 권력 정치와 유지를 끝까지 가겠다는 것들입니다. 그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도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개헌에 대한 집착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개헌을 함으로써 자기는 끝까지 더 이 권력을 유지하겠다. 그 권력을 유지하겠던 세력들의 그 좌파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민생당의 박지원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1987년도에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간접 대통령 선거제를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호원 철폐 독재 타도,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당시에 6월 29일 날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직선제가 포함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 우리 손으로 뽐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들이 없애고 의원 내각제로 가려합니다. 이들이 가려는 자들과 미래통합당 자들과 한교안과 같은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의원 내각제로 가려고 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좋습니다. 의원 내각제, 입헌군국주의제에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그거 뭐 다 하나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제도 장치인데 그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것이 의회민주주의로 감에 있어서 의원 내각제로 감에 있어서 뭘로 연결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연방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연방제로 연결되면서 권력을 나라 물귀식한다. 그래서 연방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국민 이 발의안들 100만 명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는 건 발의안을 만든 겁니다. 그 국민 개헌 발의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등 좌파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건 대깨문도 포함되실 것입니다. 이들이 촛불을 일으키고 이들이 거기서 돈 행동을 하면요, 대한민국은 금방 사회주의로 가는 건 시가 문제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손을 잡고요, 오늘 내일 우리 집에 김정은 사진이 걸려있고 김일성의 사진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무너지고 김일성과 김정은의 사진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교안이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무성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역사에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배신자가 안 되기 위해서 JBC 방송은 눈에 칼이 들어오도 이 통합당만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한 쓰레기 짓거리를 하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저는 역사와 체제를 팔아먹는 그런 하나의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1차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다 그러면 제2차 탄핵은 바로 역사와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책성을 팔아먹는 이 행위들입니다. 이 역적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통합당을 지지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요,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문재인의 똥차가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는요 통합당에는 쓰레기차가 들어옵니다. 쓰레기차나 똥차나 그거는 그 차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개찐 도찐입니다. 용도가 다를 뿐이죠. 버리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차에 국민들을 태우고 있려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통합당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파괴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거나 농락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합당을 찍고 문재인을 찍고 술자리에 가가지고 내 두 번 다시 이들 찍으면 내가 진짜 손가락 끊어버린다 해놓고요, 또 그 사람을 찍는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한 번 속으면요 결국은 자기가 속인 자가 나쁜 것이지만 두 번 속으면요 자기가 멍청한 겁니다. 세 번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범입니다. 공범.
지금 이 대한민국 속고 썩는 우파 국민들, 일각의 국민들은요, 공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공범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수 우파들의 선거철만 되면요, 이 공범에 대한 놀이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미리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당만 빼고 다 투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잽시까 방송, 잽시까다 방송은요, 그래서 통합당만 빼고 투표하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건 누가 입니까? 정의당이 남겠죠. 남는 건 뭐가? 민생당이 남겠죠. 국민의당이 남겠죠. 남는 건 또 자유공화당이 남겠죠. 여러분들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이 자유주의를 했던 우리 이 나라들은요, 이 더블당과 그 다음에 통합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청와대의 국민 게시판에 문재인을 하야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국민청을 올렸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올렸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인데요. 우리 국민이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자기는 야자 때 죽으라 공부하고 와서 집 와서 기사를 읽으면요, 이 나라가 진짜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않는지 정말 저는 헷갈린다. 현금 복지 정책도 많이 바꾸지만 그렇게 퍼주는 대통령, 이런 국가 이기상에서 국고에 비상금이 없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고등학생이 찍은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나면 이 기사를 올릴 건데요. 중국이 갖다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 우리 국민들은 커녕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 나가 한자들 관계 싸우는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농우라는 저는 의사들이 사재고 싶은 하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냐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많이 사재고 싶은 욕심들 그렇지 않는가 합니다. 저는 마스크가 이 검정색 면 마스크입니다. 면 마스크. 검정색 면 마스크를 3주째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매일 집에 가면 빱니다. 빨아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쓰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쪽팔리게 약국에 가가지고 줄을 서고요. 마스크 하나 구해 주십시오. 말하기 싫더라고요. 왜? 제가 마스크 구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게 마스크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디 연락하면 마스크를 못 구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제가 그냥 마스크 하나 가지고요. 뭐 필터가 들인 그런 건 저는 소용도 없습니다. 마스크 그냥 뭐 면바닥 하나 쓰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냥 쓰니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실태 박농우라는 자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요, 이 중국발 역병의 속 배돼지에 10그릇 지 처자식들한테도 다 쳐주고 그냥 국민들은 그것을 한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뒤지는가를 한번 관찰해야 됩니다. 국가의 어떤 이 우한 폐렴에 그 마루타로 그 자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 정도 국민들이 배신 국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방호복가 없는데 의료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울분이 터지는 것은 눈물이 난다. 의사협회 경고를 무시하고 등 해가지고 아직 학생이라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나갈 능력 부족하고 대책 방안이 없지만 문재인이라는 자는 저보다 더 정치를 못한다 라고 그 고등학생은 일갈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는데 세월호 때 7시간을 그렇게 부들부들 따지면서 영화까지 내놓고 또 설 연휴 잘 세시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짜파구리 파티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메르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책임지라고 물러나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신천지 탓, 국민 탓, 지방자치제 탓, 의협 탓, 감염학회 탓, 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좀 본보기 안 되는 것 같아.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뭘 동참해 주냐? 문제는 하야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 고등학생이요. 자기를 밝히고 여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돼지 국민들, 어른이라는 자들, 나이 깨나 처먹었다는 자들, 이 빙신들, 이 쪼다새끼들 뭐합니까? 뭐해요? 내보다 더 정치를 모른다. 정치를 못하고 계신다. 라는 이
고등학생의 일가를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런 분들 보면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과 느낌을 가집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 불행하거나 대한민국의 정신과 혼은 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차기 총선 관련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잘못 선택해 버리면요, 우리 스스로 눈가리를 찌르는 상이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제가 방송했던 내용들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JBC가 인터넷 신문에 올렸던 내용들 요약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문재인은 지금 말만 좀 이라 하면 바로바로 이 코로나19 관련 확진이 생기고 확산이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저주처럼 재앙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래서 이 정권은 입을 닥쳐야 됩니다. 마치 이 정권이 지금 코로나19를 잘 대응했다고 보는데요, 이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자유우파 정권 시절부터 만들어 놓았던 의료보험 시스템들, 우수한 의료진 시스템들, 그리고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움직이려는 그 국민의 힘들, 이 힘들이 결국은 현재 이 중국발 역병을 우리가 극복하고 있지, 문재인 정권이 나서가지고 이것을 해준다, 그거는 절대도 아닙니다. 근데도 이 정권은 뭡니까? 이 정권은 자기들에게 비판만 가면 가짜뉴스라고 개절을 떨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실체가 뭡니까? 가짜뉴스는 아니딴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짜뉴스에 대해 해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누굽니까? 오직 문재인 정권에 충실한 개로 추상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라면서 문재인 심리를 뒤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하고 협박 운운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협박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근원에 대해서, 가짜뉴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저도 많이 돌아다니며 봤습니다. 문재인이가 왼쪽 손을 올렸니, 도시락이 어떻니, 이런 식의 많은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사진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었지만요, 저는 그것들 잘 안 봅니다. 안 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가짜뉴스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짜뉴스, 선동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그 SNS에 그걸 올리거나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가짜뉴스를 배격하는 주의가, 선동주의를 배격하는 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체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고소고발 운운한다는 것은 협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뉴스 최대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그 가짜뉴스 열거하면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을 촛불 혁명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정권이 가짜뉴스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짜파구니 먹고 거기서 대해서 웃는 얼굴을 내치 말합니다. 웃는 얼굴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그 웃는 얼굴을 보고, 국민들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하면 문재인이 저 모습들, 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지금 청와대에 청원 게시판이 올라와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왜 보기 싫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공군상 한 학교 와가지고 왜 하나는 웃는 얼굴을 보이고, 왜 청와대에서 봉준호 불러가지고 왜 하나는 웃는 얼굴만 보이고, 국민들은 죽어가는 데 있는데 왜 그것이, 그 사진이 일반 국민들이 찍은 그 사진들이 올릴 이유도 못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 활용합니다. 까방송도 그 사진에 대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했던 애들이 누굽니까? 이런 아이들 자체는요, 제가 문재인 정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냥 이야기해본들 국민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에 건진 놈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위기에 빠진 것을 국민들이 딱 이 대한민국을 건져 놓으니까 문뻥 정권이 이게 내가 했다,
공을 모든 자기들의 치사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총선에서 그렇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게 이 확진자 치료자가 오늘부로 이 확진자 수보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점점 또다시 지금 이 중국발 역병 코로나가 꺾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권은 그게 꺾이면 세계적으로 모범이 있다. 세계적인 모범적인 사례다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도둑질하고도 안 있다 그러고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안 죽였다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정상적으로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사고를 정상적인 사고의 인간으로 보게 상식, 인간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고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규범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밥만 처먹으면 던지고 체제를 반했던 애들이 그들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제가 만난 그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한 386 출신, 아주 투쟁가라면 이름만 들면 알만한 자입니다. 저하고 영원히 안 만납니다. 왜 안 만나느냐? 이 새끼가 부르주아 욕하고 하더니요. 그들 어느 날 순간에 고급 외제차에 자기 애를 태워가지고 저쪽 강남 학원에 자기 애를 데려다 준다더라고요. 이야, 그랬더니요. 내가 그게 비판을 했어요. 니까지 그러니까요. 야, 그렇게 살아야지. 왜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왜 니는 이 새끼야 다른 사람들한테 왜 임마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이 새끼야.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럼 그들도 내처럼 살아라 그래? 이 새끼가 말이야 막걸리야. 그 다음부터 쟤는요, 그것이 오래전에 친구도 아니던 간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얘라 이 개새끼야 라고. 그게 벌써 몇 년 됐나?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이네요. 저는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더러운 새끼들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제 주변 친구들, 제 동료들, 예전에 같이 학생 운동했던 놈들이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요. 그래서 그들의 속속들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런 놈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학생 운동했던 놈 중에서는 티베트에 가가지고 불교 귀해가지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보기 싫다. 왜?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불교에 귀한돼가지고 스님 된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열어보면 다 또라이예요. 그냥. 걔가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은 그들 손에서 그들 그런 좌파 쓰레기와 그 우파라고 자칭하는 그 무리만 우파인 이런 쓰레기들, 이런 자들이 잉태했던 인간들은요, 결국은 어떤 세력들이겠습니까? 말종 세력들입니다. 말종이 지배하는 사회가 곧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종이 지배하는 이 사회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아야 될, 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이유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고등학생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하야를 촉감해서 이 내보다 더 정치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 일갈 얘기를 들을 때 이 방송을 듣는 백개문이라든지 이 방송을 듣는 다른 썩어 빠진 인간들, 그 고등학생의 글들, 그 주장들을 한번 낱낱이 읽어보면서 오늘 저녁에 반성하세요. 뭘 반성하느냐? 앞으로 손가락 자를 생각하지 말고 단디 잘 생각하면서 세상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봐야 차라리 그 고등학생을 스승으로 모시세요. 스승으로. 저도 참 창피합니다. 그런 학생들 있는 것 자체가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평상시 같았으면 이제 보통 금요일 날은 토요일 집회 하루 전인데요. 여러분들 몸이 건질건질할 겁니다. 하지만 몸과 등이 건질건질하는 거, JBC 가방송이 여러분들 등 뒤를 팍팍팍팍 문질러 닦아드리고 있겠습니다. JBC 가방송과 JBC 다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성에 의해 가지고 이 방송이 진행되고 글도 적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몇 시에 만날까요? 내일은 뭐 저녁에 만날까요? 오전에 만날까요? 내일은 저녁 6시나 7시경에 뭐 제가 별도로 JBC과 커뮤니티에 방송 만나는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에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녁에 하고 아니면 땡사발 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